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방수구 밸브가 위에 2개, 그리고 밑에 흡수구, 보수구, 중계구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흡수구는 대개 75짜리 커플링이 붙어 있고, 위에 흡수관은 75mm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가벼운 걸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량계, 경고등, 이게 차체 분무 양쪽으로 물 뿌려주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서. 옛날 자해 분무였는데 명칭이 바뀌었고, 펌프 압력계, 펌프 연성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특장 조작 판넬은 이제 똑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어 압력계랑 카프 시스템 들어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조작반 다른 차랑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펌프 RPM이 여기서도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차에 다이렉트로 물려 있습니다. 얘는 특장을 거쳐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 비상 조작반은 전원을 켜면 작동을 하는데, 차에 다이렉트로 물려 있기 때문에 전기를 계속 소모를 합니다. 시동을 꺼도 켜져요. 그래서 시스템의 제약은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수구 드레인 닫힘 열림이 있는데, 저희가 소화전에서 물을 받고 나서 이거 분리하면 물벼락 한 번씩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여기서 닫고 열고 해서 물을 쭉 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호스를 분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밸브는 지금 이 방수구 밸브, 카프 방수구 밸브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방수구 밸브도 이쪽은 일반 방수구 밸브, 저쪽은 카프 방수구 밸브입니다. 카프 방수구 밸브라고 물을 못 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똑같이 물을 쓰시다가 카프를 쓰실 때는 이쪽 카프 방수구에서만 거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에 방수총, 그리고 이쪽 뒤에 방수구, 그리고 조수석 쪽에 있는 방수구에서 거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품을 내보낼 때는 일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해줘야 거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가 그냥 오픈 상태에서 클로즈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 기어 중립 사이드 세우시고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특장 전원은 당연히 켜져 있을 테고요. 사이렌 울리면서 왔을 테니까 자동 방수 작동 정지를 3초간 눌러주시면 메인 밸브가 열리고 PTO가 들어가고 진공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펌프 압력계가 약 2kg에서 3kg 정도 압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방수 밸브를 열어주시면 물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RPM을 올려서 압력을 원하시는 5kg든 6kg든 압력을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카프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카프 전에 제가 먼저 보수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소화전에서 물을 받으실 때 이 보수구는 평상시에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만충이 돼도 끝까지 다 꽉 차서 오버플로우 배관을 나올 때까지 물이 찹니다. 근데 나는 90% 정도에서 끊고 싶다. 그리고 지금 화재 현장이라서 누가 여기 봐줄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여기 자동 보수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자동 보수가, 지금은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지만 물이 90%까지 차오르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까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열려서 소화전의 물이 또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이제 저수지에서 흡수를 당기실 때 여기다 흡수관을 연결하시고 끝에 스트레이너를 부착을 하신 다음에, 흡수를 하실 때는 메인 밸브가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자동 방수가 아니라 PTO를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진공 펌프 작동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는데, 그 전에 이걸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서 진공 펌프 작동 스위치를 누르고 압력이 1kg 이상 뜨게 되면은 자기 진공 펌프가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진공 펌프 작동 시에는 이 차가 카프 차다 보니까 진공 펌프가 전자 클러치가 컴프레셔를 한번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진동이 좀 발생을 하고, 전자 클러치가 붙는 순간에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차의 정상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뜨게 되면은 이제 RPM을 더 올려서 압력을 좀 더 키우면서 여기 자체 급수구 밸브를 열어주게 됩니다. 자체 급수구 밸브는 3초간 눌러주시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버튼들은 3초간의 그 타임 렉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끌 때는 바로, 그러면 자체 급수 밸브가 닫히게 됩니다. 자체 급수 밸브를 열게 되면은 압력이 저하됨으로 이렇게 RPM을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설명을 해드리면은 펌프 RPM이 여기 있고요. 지금 펌프 아워 메타 이게 지금 한 17시간 정도 펌프가 가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요 펌프 가동 시간을 가지고 이 차의 노후도를 판별을 합니다. 예전에는 소방차를 10년 썼다고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노후가 심하지 않은 소방차는 1년, 2년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 방수 스위치 있고 PTO 연결 중심, 메인 밸브 열림 닫힘이 있습니다. 자동 방수를 하셔도 되고 메인 밸브를 먼저 여신 다음에 PTO를 연결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엔진 온도계, 미션 온도계, 그리고 펌프 온도계, PTO 온도계 이렇게 4가지 온도계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차체등, 그리고 후면 차체등, 그리고 운전석 외부 작업등, 조수 외부 작업등, 그리고 펌프룸 등, 계기등. 이 펌프룸하고 계기등이 여기서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구함등, 양쪽 공구함에 불을 밝히는 공구함등입니다. 그리고 펌프시 히팅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건 운전석에서 누를 수 있지만 위 소리가 들리는 게 냉각수를 펌프시 히터가 안쪽에 다 데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보드인데, 사인보드는 지금 정차시에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라는 뜻이죠. 보통 이제 끝차에다가 정차를 해놓으니까. 근데 한 번 버튼을 더 누르게 되면은 양쪽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한 번 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쪽으로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전자식 수량계 레벨로 떠 있고요. 이쪽에도 전자식 수량계가 떠 있고, 진짜 시끄럽게 이제 밑에서 떨어져 경보음이 울리면은 여기 저수위 경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전기 분배기, 그리고 여기는 자동 이탈수고, 자동 이탈수고는 이 배터리 충전기를 켜고 끄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히팅이 따로 히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히팅봉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있어도 차량 앞쪽으로 전기는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캐빈 안에 충전기들, 220 충전기들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고차 앞쪽에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 카프. 카프는 지금 자동 방수 눌러서 압력이 3kg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RPM 올리지 마시고요. 모든 밸브는 다 잠겨 있고, 그런 다음에 카프 이거 1번, 2번 카프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얘로 물 가는 걸 일단 차단을 해요. 얘 돌아갔으면 사용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작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제 카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시 열리는 거는 이제 얘가 물량을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정확한 물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물량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수비가 있는데, 공수비가 지금 물 1, 공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삑삑거리는 거예요. 일단 끌게요. 꺾고 이제 드라이로 넘어가면 여기 숫자가 5, 6, 7, 8, 9, 뭐 하고 계신가 본데? 10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가장 권해드리는 이제 공수비는 1대7이에요. 1대7이라고 하면은 물이 100리터 갈 때 공기가 700리터가 섞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총 800리터가 날아가겠죠. 전기장장 경고는 왜 그러냐? 우리 연구하는 소방관이 어디서 왔어요? 청호입니다. 청호? 예. 물이 있는데 왜? 안에 물 유자. 돌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물이 흐르질 않아서 경고음이 들어온 건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서 자체는 1번, 2번, 그리고 3번 눌러주시면 쓰실 수가 있고요. 1대7 넣으셨으면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폼 혼합비가 1% 돼 있는데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1대3에서 1대15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폼과 물의 비율은. 1대3은 웹폼, 습식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15는 드라이폼, 건식포라고 합니다. 습식포는 거리가 멀리 날아가고 물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목표물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건식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식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나중에 건식포를 쓸 때는 위에를 거품으로 덮어서 다시 잔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에 담요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재 현장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올리면 공수비가 올라가고 내리면 공수비가 낮아집니다. 근데 1대7이 가장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공수비고 거리도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잡아놓으면은 얘를 껐다 켜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동 방수 1번, 카프 전원 2번, 카프 시작 3번. 3번 누르기 전에 2번 눌렀을 때 이렇게 된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프를 진입할 때는 RPM이 가장 낮은 아이들링 RPM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자 클러치가 붙어야 되는데 컴프레셔는 멈춰 있고 갑자기 컴프레셔를 돌리려고 하면은 전자 클러치가 굉장히 무리를 가게 되기 때문에 최저 RPM에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 시작이 된 다음에 RPM을 똑같이 올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 압력 같은 경우는 관창을 잡으실 때는 뭐 물과 비슷합니다. 5kg 내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압력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서로 혼합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저기서요. 네. 지금 카프를 쓸 때는 이쪽으로만 나온다고 한 거죠. 여기하고 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방수를 하고 있어요. 화재 현장에서 예예. 방수를 하고 있는데 야, 폼 섞어. 네? 그러니까 네네. 이거 카프를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쪽에서 옮겨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폼이 안 나갑니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RPM을 낮춰야 되고 예, RPM 이거 방수구 낮춰야 돼요. 닫고서 네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설명한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다 닫고서 예예. 사용이 다 끝나시면은 카프 전원 버튼을 꺼주시면 여기서 다시 물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나중에 거품 정리하시고 하시면은 다시 물을 쓰셔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관창은 피스톨 관창 아무거나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거품은 나가요. 그런데 카프 전용 관창은 뭐냐? 안쪽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떡처럼 카프가 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직분사 관창을 쓰시게 되면은 앞에가 디스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었던 게 여기서 다시 일부가 포수용액으로 다시 변환됩니다. 거품이 좀 죽어서 나가요, 아무래도. 그래서 카프 전용 관창을 쓰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수총도 지금 직분사 관창이 들어있는데 지급품으로 뻥 뚫린 관창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그걸 쓰셔야지 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카프 관창을 직접 그 물로 쓰는데 쓰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카프 관창 물로 쓰셔도 됩니다. 전혀 네, 지장이 제가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다 여기서 해준 거예요. 이 카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원래 폼관창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폼관창을 사용하셨던 폼관창입니다. 이쪽으로 물과 포 소화약제가 혼합된 포수용액이 들어가면 여기 보이는 작은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포수용액이 이 넓은 데서 조그맣게 줄어드는 것 때문에 여기서 빨리 유속이 빨리 증가를 합니다. 유속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체가 있으면 주변 유체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여기서 딸려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거품이 생성돼서 나가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프는 포수용액에다가 강제적으로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배관 안에 아예 압축 공기, 그래서 저런 거품이 아예 배관 안에서 만들어서 출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품과 카프 거품의 차이는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카프 같은 경우는 호스가 일단 가볍죠. 호스를 이제 막 끌고 다녀도 굉장히 가볍고 일반 호스의 무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층 화재가 났을 때 이 물 같은 경우 중력을 받으니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카프는 거품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보다는 더 높은 2배 이상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화재에 적용이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카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직분사 관창은 여기 앞에 디스크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막고 나오니까 이제 카프 거품이 좀 죽어서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직사 분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여차하면은 좀 넓게 뿌릴 수도 있고 자기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카프 전용 관창은 이런 식으로 안에가 뻥 뚫린, 이렇게 완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거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산 제품이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요새 미국이 이게 배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차 나갈 때 같이 드려야 되는데 달맑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서로 저희가 배달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얘는 이쪽에 두 개가 나가는데요. 40 하나, 65 하나인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40, 65. 요 클러내면은 40 호스가 연결이 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관창 거치대, 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프가 미국 특허인가 보죠? 특허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약간 원조였고요. 카프를 이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공군 전투기가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대량의 거품을 만들어서 부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용도로서 처음 개발이 됐고 일반 소방서로 조금 이제 확산이 됐던 거죠. 참 카프 쓸 때 왜 예. 방수구를 다 닫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물의 흐름이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으로 압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얘로 갈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여기는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폼이 지금 200m가 다 채워져 있고요. 지금 이거는 한중유화의 카프 에코폼 1%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 1% 소화약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은 가급적 제조사를 안 바꾸는 게 좋고요. 제조사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다 쓰신 다음에 안에 물로 한번 청소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카프 방수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폼 탱크에 폼이 다 떨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줄이는 호스로 여기다가 말통 하나 갖다 놓고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여기서 쭉 빨아서 폼 탱크로 빨리는 게 아니라 카프가 빨아서 내보냅니다. 거품으로. 만약에 방수 중에 네. 이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에 삼방 밸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삼방 밸브가? 예예. 그리고 폼 소모량이 이 카프는 이제 분당 4,000짜리 카프입니다. 이제 4,000짜리인데 10대 1로 쐈을 때 물이 400리터 들어가요. 1분당 400리터가 소모가 되는데 400리터 중에 폼이 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폼이 4리터 빠져나갑니다. 50분 내내 쏴야지 200리터 한 깡통을 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폼 소모량은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카프 쓰고서 배관 뭐 세척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세척 기능도 있는데요. 예. 예. 세척을 안 해도 좀 돼요? 이따가 한번 오후에 세척을 안 해도 되고 어. 세척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실제로 쏘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쪽 시커먼 거, 저기 저 시커먼 게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어디 새큼한 거? 여기 시커먼 여기 뭉텅이. 모체? 예예. 저 위에인가 아니라? 여기 통째로 통째로요? 예예. 맨 밑에 소방 펌프가 있고 그 음. 위에 컴프레셔가 있고 그 옆쪽으로 진공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PTO라고 저기서 큰 동력을 가지는 PTO에서 동력이 쭉 들어와서 얘 전체를 다 구동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박스 안쪽에 전자 클러치가 들어있어서 거기서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법 자체는 중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체 흡수 밸브가 있고 산불 펌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산불 메인 밸브가 있는데 이건 산불 PTO를 넣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메인 밸브가 열리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카프 압축 공기 유량계인데
공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 지나고 있나 계측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값을 가지고 공기량하고 물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히터, 펌프식 히터입니다. 아까 펌프식 펌프식 히터 버튼 누르면 이 팬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데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순환 펌프 얘기했던 게 이건가 봐요. 그냥 이게 팬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순환 펌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환 펌프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차 워터 펌프가 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폼의 공급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 폼탱크로 가 있거든요, 지금. 폼탱크 외부 흡입. 평상시에 폼탱크 있는 거 쓰시다가 다 떨어졌을 때 저걸 돌리면 여기서 빨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굳이 손으로 만지거나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카페 이상이 생겨도 물펌프는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산불 쪽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버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장 장비래,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솔밸브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반수동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산불 장치입니다. 여기 200m 호스릴이 여기 감겨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가 들어가는 팜이 있고, 이쪽에 전반 두 개. 여기 산불은 저 운전석에서 산불 PTO를 넣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압이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운전석에서 산불 PTO를 넣고 RPM은 약 800에서 900까지 살짝 올려줍니다. 너무 낮은 RPM을 쓰시면은 압력도 그렇고 유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수 공기 배출 밸브, 요거는 처음에 그 펌프 안에 있는 공기가 고여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질 때 한 번씩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두 개로 나가는 방수 밸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스릴로 가는 호스릴로 물을 보내주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어를 호스릴로 보내가지고 호스릴 안에 있는 잔수를 제거할 때 쓰는 밸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흡수축, 거기다가도 에어를 보내서 펌프 안에 있는 물을 털어주는 역할을 해요. 압축 공기를 보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방축 드레인 밸브, 흡수축 공기 유입 밸브인데, 방수축 드레인 밸브는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있는 물을 쭉 빼주는 거 역할을 하고요. 흡수축 공기 유입 밸브는 뭐냐면은 펌프 안에 물이 있는데 밑에 구멍은 열었지만 위에 진공이 잡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로 공기가 좀 쑥 들어오라고 열어주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P2 넣기 전에 이런 애들 일단 다 닫아주시고, 이것도 다 닫아주시고, P2를 넣고 RPM을 좀 올린 다음에 공기 배출 밸브를 살짝 열어서 에어를 다 빼주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요거 아직 안 열었으니까 물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흘러내셔서 연결을 하시고 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열어서. 근데 요걸로 직사 분사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요걸 하는데 히터도 넣었는데 물 바로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30초 이상 걸립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보내는 물이 이 호스릴을 꽉 채우고 나오는 시간, 그게 한 30초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 원활하게 쓰시면 되고, 압력은 지금 약 80바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더 담으시면 압력이 더 올라가고요, 요걸 풀어내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약 80바 정도 수준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그 거리가 멀어지고 호스가 막 300, 저희가 4번을 더 드리잖아요. 그래서 320m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압력을 더 올리셔서 한 100바, 90바까지 올려서 사용하셔도 최대 괜찮습니다. 100바까지 쓸 수 있어요? 최대는 140바까지 쓸 수 140? 있는데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기계 무리가. 예. 자, 이제 산불 진화장 썼어요. 겨울에. 네. 이제 거기 물 호스 얼지 말려고. 그렇죠. 예. 배출.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예. 산불 PTO를 빼시고요. 산불 PTO를 빼고, PTO를 빼고. 예. 요거는 열고, 산불 PTO 빼고요. 얘를 네. 열고, 예. 여기 안에 있는 물부터 빼야 되니까.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열어주세요. 그게 예. 차이는 에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에 있는 거를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펌프실에 뺄 때는 이것까지요? 펌프실이 아까 어떤 거였었죠? 펌프는 여기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예, 예. 여기 펌프는 자동 드레인이 됩니다. 피처를 끄면은. 끄면. 예. 근데 자동 드레인 되는데 이런 걸 열어주면은 더 잘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잔수가 빠지게끔 잠깐 뒀다가 그리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를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요거는 140바 돼 있고요. 140 으로 돼 요거 있어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릴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제 감긴 풀림이 있습니다. 풀림 쪽으로 놔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풀립니다. 아, 이제 풀리는 것도 자동이네요? 예, 그냥 당겨도 됩니다. 그 주의하실 거는 요거를 브레이크 노브를 약간 해제해서 더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게. 요거는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그리고 감김은 요거를 감김 쪽으로 놓으시고 작동을 시키시면 이렇게 감깁니다. 속도 조절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빨리, 또 혼자서 하기가 버겁다 그러면은 늦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드럼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주 예쁘게 감기지 않아도 잘 감깁니다. 여기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려버리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잠깐 옛날에 거는 것처럼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이 시스템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있어서 로타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거 있어요? 예, 같이 지금 부면 나갑니다. 여기 그리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반드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특장형 에어 메인 밸브가 있어요. 예. 차에 에어가 자꾸 빠지는 것 같다. 예. 그럴 땐 이걸 먼저 잠가 보세요. 예. 그래서 에어가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특장이 잘못한 거고. 그런데도 에어가 빠진다. 그럼 차량 쪽에다가 비눗물을 뿌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킬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는 하시게 되면은 차량 전체 전기를 죽여버립니다. 배터리 방전 안 되게끔. 근데 얘는 주의하실 게 시동을 끄신 다음에 약 10분간 대기를 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소수가 들어있는 차라서 마우라 안에 있는 요소수를 다 요소수 탱크로 다시 빨아내요. 왜냐면 겨울철에 마우라 안에 요소수가 들어있으면 얼잖아요. 그래서 요소수 탱크로 다 다시 빨아내는 그 퍼지 작업이 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10분 이후에 돌리시게 되면 얘를 아예 이 전원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안쪽에 히트박스가 이 안쪽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드라이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배터리 릴레이 박스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메인하고 PTO가 솔박스가 여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별도로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PTO를 쓰는데 수동 작동 시에도 샌드위치 PTO는 또 수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그리스 수입 장치가 여기 있고, 요거는 저희 샌드위치 PTO 쿨링 하기 위한 팬입니다. 샌드위치 PTO도 안에 그 오일이 들어있는데 그 오일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식혀줍니다. 약 50도 정도 이상 오일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팬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보수는 안 하고 자동으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고장 나면 안 돌아가면 이상 있는 거고. 그렇죠. 차가 주행하면 온도는 무조건 올라가요, 이 차는요. 저는. 예. 이거 다 설명 들었어요, 또? 네. 저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요?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예. 그러니까 맥동 현상 우리가 처음에 방사하면 빠빠빠빠 이렇게 그거 맥동 문제 현상. 없이 이거 예. 산수 제거할 때 숨구멍입니다. 페트병 물 담고 뒤집으면 물 안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위에다 송고수 구멍 하나 뚫어주면 물 슉 막 빠지잖아요. 이전 차는 그 숨구멍입니다. 이 차는 그냥 800에서 900만 들어가거든요.
저 설명이 좀 다른데? 잠깐 그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네. 이거 같아요. 공기 배출을. 네, 그거는 그거 예. 서지 났을 때 빼주시는 예. 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징 현상이라든가 맥동 현상 그런 거 있을 때 예, 잡아주는 밸브가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첫 요겁니다. 번째 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던 거. 요런 거 맞아요. 열면은 흡수 쪽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것도 예. 맞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잔수를 이제 다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공기 구멍 그것도 맞는 거고 예. 어떻게 초기에 펌프 이제 들어가는 라인은 어떻게 공기를 배출하면 그러니까 저기 이게 지금 펌프 라인에 공기가 차 있으면 예. 이 펌프를 가동하면은 탱크에서 물이 오잖아요. 그럼 예. 초기엔 맥동 현상이 벌어져요. 예. 요즘 막 물이 뚝뚝뚝뚝 튀죠. 예, 이거를 예. 좀 방제주기 이걸 열어두면은 이걸 열어두면은 그게 좀 공기가 빠져나가서 물이 더 유입이 많아져가지고 맥동 현상을 줄여준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응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메인 그- 밸브에서 쑥 물이 들어오니까. 그 밸브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예, 뭐 근데 그렇게 응용해서 쓰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메인 밸브는 위에 있고 펌프는 아래에 있으니까 얘를 잠깐 열어두면 물이 시원하게 쑥 들어오겠죠. 그럼 그렇게 놔둬 붙여도 이상 없는 거죠? 공동현상 죽여주는 걸로? 그럼 방수할 때는 이거 다 닫고 요거 하나만 열고 다 닫고 이렇게 하면 방수되고 호스를 쪽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럼 다 설명 이게 다 되신 거죠? 예, 그러면 됐죠? 그리고 비상 PTO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 PTO라는 장치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PTO가 원래 솔레노이드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고장이 뭐 안 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요거를 동작을 하게 되면은 저거와 관계없이 PTO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어 중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밸브가 있습니다. 왜 밸브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느냐? 혹시나 이거 건드리다가 세차하다가 이렇게 살짝 움직여 버리면은 계속 PTO가 반스배로를 타니까 결국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여기 추가적으로 밸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 PTO를 사용하실 때는 이 밸브도 열어주시고 이 밸브도 열어주시면 제대로 PTO로 공기가 공급이 됩니다. 다 사용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걸 꼭 잠가 주셔서 PTO에 쓸데없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저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연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 이거 저- 연결 예, 그것만 저- 하면은 예. 공기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만 공기가 오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에어가 살아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에어가 죽은 차는 견인차 불러야죠. 그러니까 솔만 저기 제어하는 거죠? 솔만. 솔을 우회해서 제어합니다. 솔만. 예. 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솔밸브에서 왜 반자동으로 하잖아요. 그거 예. 하나 마찬가지네 그럼? 예, 맞습니다.